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철도 남북 공동조사를 위해 우리 측 열차가 오늘 도라산역에서 환송 행사를 하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쯤 군사분계선을 넘었는데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도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쪽에서는 경의선의 북쪽 가장 끝이죠. 임진각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게 철교인가요? 철도 차량이 지금 그곳을 통해서 지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 중계가 되고 있고 군사 지역이라 조명을 제한적으로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경의선 임진강역과 도라산역을 이어주는 임진강 철교입니다. 이곳을 지나서 도라산역과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면 북측 지역의 첫 번째 간이역인 판문역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대략 30분이면 닿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인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 측 철도 차량 6량이 이곳을 지나서 북측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개성과 평양의 중간쯤 어딘가를 지나고 있을 텐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조사단이 수시로 협의해가며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어렵다면서 필요한 경우 야간에도 이동하면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동안 어떤 분단의 상징처럼만 관광객들에게 보여줬던 저 철교가 실제로 기관차가 지나가는 그런 다리가 된 거군요. 조사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을 잠깐 보시면 한국전쟁 때 폭격을 당해서 멈춰선 증기 기관차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차, 그러니까 북측 기관차가 우리 측 차량 6량과 북측 차량 3량을 끌면서 신의주까지 경의선 400km 구간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엿새간 하루 평균 60에서 70km를 움직이게 되는 건데 전체 구간을 꼼꼼하게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5에서 10km씩 샘플링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북한 철도가 상당히 낡았다, 노후화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임진강 철교와 같은 교량과 이 산지를 통과하는 터널 등 시설 구조물이 핵심입니다. 또 이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지금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철길이 있는데 이러한 선로들, 그러니까 침목과 레일의 상태도 점검 대상입니다. 우리 측 조사 인원들은 중간에 주요 지점마다 열차에 내려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물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탐사 장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조사는 이제 경의선 조사입니다. 이 경의선 쪽의 조사가 끝나면은 동해선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신의주까지 이동한 철도 차량은 평양으로 다시 내려와서 동해선의 원산 인근의 안변역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두만강까지 동해선 800km 구간을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의선과 달리 우리 측 열차가 남측에서 직접 올라가지 않는 건 남측 지역의 강릉과 제진 사이에 철길이 없고 북측 지역의 금강산과 원산 사이 곳곳이 수년 전 태풍으로 인해 유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예, 이번에 북으로 간 우리 조사단은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들로 2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북한에 머물며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 철도를 꼼꼼히 점검하게 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판문역에서 대기하던 북측 기관차가 우리 측 열차 쪽으로 서서히 다가옵니다. 북측 역무원들은 연신 깃발을 흔들며 수신호를 보내고 드디어 남북 열차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판문역까지 열차 6량을 이끌고 올라갔던 우리 측 기관차는 다시 돌아왔고 대신 북한 지역의 신호와 통신 체계에 맞는 북측 기관차가 열차를 이끌게 됩니다.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 우리 측 최북단 역사인 도라산역에선 조사단을 배웅하는 환송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북한의 기차역들과 북녘의 산천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조사단이 열차에서 대부분의 숙식을 해결하는 만큼 객차 안에는 싱크대와 세탁기, 샤워실도 마련됐습니다. 또 유조차에는 이번에 유엔 제재가 면제된 경유 5만 5천 리터도 실렸습니다. 조사는 오늘부터 총 18일 동안 진행되며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경의선 400km 구간을,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동해선 800km 구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오늘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이희정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10년 만에 남북철도가 이제 다시 이어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원래 이게 지난 9월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야기한 게 연내에 착공식을 연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선 이번 공동조사는 다음 달 1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남는 시간을 고려하면 그렇게 넉넉한 일정은 아닌 건데요. 하지만 조사만 좀 순조롭게 잘 된다면 올해 안에 착공식도 가능합니다. 북측도 또 착공식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만큼 이 장소와 형식을 간소한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철도와 별개로 이 도로 조사도 마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내 착공식을 한다고 해도 또 이제 문제는 실제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장비나 자재가 이제 들어가야지 될 텐데 문제는 대북 제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북한 철도를 우리 측에 맞게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보수 작업이 필요한데요. 당장 전문 장비나 또 자재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당장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유류는 물론 철강, 금속, 기계, 그리고 심지어 이 침묵의 레일을 고정시키는 장치까지도 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제재 완화가 없이는 북측으로 기본 장비를 가져가는 것도 어렵다는 얘긴데요. 따라서 실제로 이 철도를 연결하고 또 열차를 운행하려면 이 대북 제재를 푸는 게 먼저입니다. 이건 역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속도에 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지난 9월에 이제 합의한 내용이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계속 가장 잘 진행되고 있는, 순항하고 있는 게 군사 분야 합의인 것 같습니다. 네, 남북이 지난 9월 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 합의한 건 크게 6가지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잘 그리고 빠르게 이행된 게 바로 군사 분야인데요. 이 육지와 바다 그리고 하늘까지 이 모든 공간에서 일단 적대 행위가 멈추면서 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보시면요, 이 판문점 비무장화, 지피철수 그리고 지뢰 제거했고요. 이 공동 유해 발굴과 또 남북 간의 첫 군사 도로 연결까지 굉장히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예. 또 이외에 이 이산가족 같은 인도적 지원이나 또 문화체육 분야는 약 절반 정도를 이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보여드렸던 6가지 합의 사항 중에 또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청와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듯이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다음 달 중순쯤에 이 김 위원장이 묵을 호텔을 서울과 제주에 미리 예약하는 등 이런 사전 준비가 좀 진행 중인 건 맞지만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새벽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할지 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언제 있을지 이런 주요 일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남북은 서로 완전히 파괴하기로 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20개를 오늘자로 모두 철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상대 측을 방문해 GP가 제대로 철거됐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 묻혀있던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우선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15분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특별한 배석자가 없는 단독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한때 백악관 측에서 풀어사이드 방식, 다시 말해 회담장 주변에 서서 가볍게 얘기를 나누는 약식 형태의 회담이 될 거라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지만 양국은 처음부터 공식 단독 회담을 추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북미 대화가 다시 속도를 내도록 중재에 나설 거란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앞서 어젯밤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국립역사기념공원을 방문해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희생된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지금도 그 가해자들이 밝혀지는 가해자를 지켜보라고, 그다음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는가요? Hay 5 leyes preparatorias interesadas por el Congreso Nacional. Hay 2.400 personas procesadas, 1.200 detenidas en distintas modalidades.
청와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주춤했던 북미 대화 시간표가 다시 속도를 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 경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도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